노무현 서거 후에 제가 결심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남은 세상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낙검수도 만들고 뉴스공장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거에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이러다가 죽나 싶은 상황도 몇 번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들의 공작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 작업을 칠 때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저만의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4년 전인데 예를 들면 저는 그 규칙을 만든 이후 14년째 술을 안 마셔요. 와. 부동산, 주식, 토토, 코인, 재테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와. 예를 들면 세금 문제가 생길까 봐 국세청에 대기업 조사하는 조사국이라고 있어요. 네. 조사국 출신들에게 제가 거금을 주고 회사의 계좌 네. 그리고 또 저 개인 계좌를 다 줍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마치 대기업 털듯이 털어보라고 합니다. 아. 노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으면 노무사 3명한테 의뢰를 합니다. 가장 맞는 룰을 만들어달라.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해요. 모든 분야에서. 저는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권 하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의식한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몇 개월 됐죠? 이제 4개월 다 했고 5개월 차입니다. 5개월째. 네. 지난 5개월간 저하고 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죠. 우연히도 없어. 반드시 누군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회의 시간에 아이템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이 아직 도착 안 했어. 권하나 혼자 있어. 네. 그럼 저는 안 들어갑니다. 몰랐죠.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안 들어온다는 것만 알았죠. 네.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아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그렇게 조건을 만들었어요. 지켜야 할 규칙을. 그리고 그 시간은 매우 긴장되고 예민하죠. 예민하시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모두들. 거기에 네. 참석하는 사람들. 네.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네. 저도 바짝 차려야 되고. 왜냐하면 30만 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곧 생방송으로. PD도 저도 모두들 예민합니다. 목소리도 높아져요. 그리고 제가 권한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으시죠? 한 번도 없죠. 네. 저는 일할 때는 사람 외모 이야기를 안 한다는 원칙을 그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거든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코멘트를 한다면 딱 3가지 표현만 하기로 했어요. 남녀 구분 없어요. 옷이 어울려. 머리 잘랐네. 살이 빠졌다. 이 3가지만 해요. 그것도 원칙이 있으셨군요. 이것도 그때 만든 규칙입니다. 아. 이런 걸 아주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규칙을 왜 만들었나. 예를 들어서 하찮아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김어준 성희롱 발언했어. 뭐 딱 붙은 옷을 입었는데 위아래를 훑어보아서 수치심을 느꼈어. 누군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의 유도신문에 우쭐해서 자기 과시하느라 그랬던 혹은 아기가 있어서 그랬던 어쨌든 그랬다고 쳐요. 네. 제가 아닌 거를 그런 말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하죠? 근데 그런 고민을 했단 말이죠. 14년 전에. 어떻게 입증하지? 제 솔루션은 내가 안 한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제가 했다는 걸 입증하도록 조건을 만든다. 자, 단둘이 있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때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 데리고 와야 하는 거죠. 아니면 언제 어디서 단둘이만 있었어요를 입증하든가.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대선 후에 그들이 네. 저를 상대로 작업을 칠 걸 알고 있었어요. 전. 그게 다가온다. 이번에. 저는 일반적인 취재 대상이 될 짓은 전혀 안 하거든요. 정치인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관 출신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카톡, 통신, 계좌, 동선,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죠. 그 사찰을 전방위로 해야 돼요. 그걸 소재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선수들이 그 분야에 있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기자한테 줘야 돼요. 대선 직후부터 저는 그 작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고. 역시 들어오더군요. 잡았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 명의의 법인이 몇 개 있는데 법인들끼리 거래가 있다? 횡령 배임의 소지를 따져라. 그리고 차명 계좌를 찾아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웃겨서 진짜. 국세청 조사국을 고용해서 제 개인 계좌를 다 털어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가 어디서 나요?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기자는. 기관 출신이 붙었어요. 둘이 직접 만나기도 하더군요. 우리 봐야 하는데 예, 거기서 보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만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혹시 김어준 처남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있죠.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정말 미안한데 그분은 학생운동부터 노동운동까지 자기만의 경력을 쌓아온 분인데 근데 마치 자격도 없는 사람을 김어준의 민원 요청으로 민원 요청이란 표현을 하더군요. 그들이. 민원 요청으로 없던 차관 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대통령실의 고충. 이런 가소롭게 짜여 있는 프레임으로 문건을 만들더군요. 그런 문건을 줍니다. 자, 제가 인사청탁 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어떤 청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격상 그런 짓을 못합니다. 죽어도 저는. 그런데 이런 걸 잔뜩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기사를 때리거나 보도를 하면 이것저것 대응하다 보면 정신이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보냈어요. 그 작업 리스트가 꽤 있는데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지금 쫓고 있는 건 누가 시켰지? 근데 윤석열 때도 대통령실에서 저 구속영장 몇 번이나 치려고 했었거든요. 네. 3번이던가. 윤석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는 저 사람을 보내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김건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거치면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